여러분, 지금 이 순간 베이징 군사령부와 도쿄 방위성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평양 지하 벙커 속 김정은도 식은땀을 흘리고 있죠. 핵무기 한 발 없는 나라가 핵 보유국들을 동시에 떨게 만든 겁니다. 그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30년의 굴욕을 딛고 조용히 칼을 갈아온 대한민국이 드디어 세계를 향해 선언했습니다. 우리를 건드리면 반드시 후회한다고요. 오늘 그 비밀을 전부 공개합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30년의 굴욕을 딛고 봉인 해제의 날. 여러분, 우리나라가 처음 미사일을 만든 게 언제인지 아세요? 무려 40년도 전인 1980년대입니다. 그때 우리 손으로 직접 만든 현무일의 사거리가 얼마였는지 아세요? 고작 180km였습니다. 서울에서 쏘면 평양도 못 미치는 거리죠. 기술이 없어서였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당시 우리 과학자들은 이미 그 이상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문제는 기술이 아니라 족서였습니다. 바로 한미 미사일 지침이라는 보이지 않는 감옥이었죠. 미국은 한국이 북한을 견제하는 수준을 넘어서 동북아시아 전체 판을 흔드는 플레이어가 되는 걸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거리 800km, 탄두 중량 500kg이라는 보이지 않는 가두리 안에 우리를 가뒀던 거죠. 3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우리 과학자들은 그 답답한 울타리 안에서 이를 악물고 기술을 갈고 닦았습니다. 언젠가 이 봉인이 풀리는 날을 기다리면서 말이죠. 그날이 드디어 왔습니다. 2012년 사거리 연장, 2017년 탄도 중량 제한 해제, 그리고 2021년 5월 마지막 남은 사거리 제한까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한미 미사일 지침이 완전 폐기된 그 순간 국방과학연구소 연구원들이 얼마나 감격했을지 상상이 되세요? 30년 넘게 억눌려 있던 대한민국의 기술력이 드디어 날개를 펼치는 순간이었으니까요. 봉인이 풀리자마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아세요? 마치 이날만을 기다렸다는 듯이 현무 시리즈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주변국들의 계산기가 고장나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이 긴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이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북한이 벙커를 더 깊이 팠습니다. 30년의 굴욕이 드디어 30년의 저력으로 폭발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이 드디어 움직이기 시작한 겁니다. 9톤짜리 공포, 현무 4와 5가 깨운 세상. 자,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봉인이 풀리고 나서 가장 먼저 세상을 놀라게 한 건 탄두 중량이었습니다. 사거리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적을 벌벌 떨게 만든 건 무게였거든요. 탄두 중량 제한이 풀리자마자 등장한 현무4. 이 미사일의 탄두 중량이 얼마인지 아세요? 무려 2톤입니다. 2톤짜리 쇳덩어리가 마하의 속도로 수직 낙하하는 상황을 상상해보세요. 2톤이 얼마나 무거운 건지 감이 안 오시는 분들을 위해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일반 승용차 한 대 무게가 보통 1500kg 정도입니다. 현무사의 탄두는 그보다 더 무거운 2톤짜리 순수 고폭탄입니다. 그게 초음속으로 낙하하면서 지하 100m 콘크리트 벙커를 종이장처럼 찍고 들어가는 거죠. 지구상에 숨을 곳이 없다는 메시지를 몸으로 전달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현무사가 이 정도면 현무5는 어느 수준일까요? 준비되셨나요? 현무5의 탄두 중량은 무려 8톤에서 9톤에 달합니다. 1톤 트럭 9대 분량의 순수 고폭탄이 초음속으로 내리꽂힌다는 얘기입니다. 2026년 1월 실전 배치가 확인된 이 괴물은 전 세계 재래식 무기 역사상 유례가 없는 수준이죠. 군사 전문가들은 현무5의 위력을 미군의 전술 핵무기나 모든 폭탄의 어머니라 불리는 모압과 비교합니다. 핵무기는 방사능 오염 때문에 아무 때나 쓸 수가 없잖아요. 쓰는 순간 국제사회에서 완전히 고립되는 거죠. 근데 현무5는 재래식 무기입니다. 언제든 버튼을 누를 수 있어요. 그러면서도 파괴력은 전술 핵무기급입니다. 지하 수백 미터 벙커를 무너뜨려서 인공지진을 일으킬 정도니까요. 더 무서운 건 정밀도입니다. 그냥 무거운 쇳덩어리가 아니에요. 수백 킬로미터를 날아가서 특정 건물 창문을 골라 들어갈 수 있는 정밀도를 갖추고 있습니다. 오차 범위가 10m 안팎이거든요. 무겁고 빠르고 정확하기까지 한 겁니다. 이 세 가지가 동시에 갖춰진 무기. 그게 바로 현무5입니다. 김정은이 아무리 깊은 지하 벙커에 숨어도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는 걸 온 세계가 알게 된 겁니다. 대한민국이 드디어 지구상에서 가장 강력한 재래식 타격 능력을 손에 넣은 거죠. 레이더도 못 잡는다. 현무3, 순항미사일의 그림자. 탄도미사일이 거대한 망치라면 이번엔 예리한 수술용 메스 얘기를 해야겠습니다. 현무3, 순항미사일입니다. 탄도미사일은
높이 솟아올랐다가 떨어지는 방식이라 레이더에 잡힐 수 있습니다. 포물선을 그리니까 어느 정도 계산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순항 미사일은 다릅니다. 땅바닥에 딱 붙어져 날아가요. 얼마나 낮게 날아가냐고요? 고도 30m에서 50m입니다. 아파트 10층 높이 정도죠? 산을 타고 넘고 계곡을 누비면서 지형을 추적합니다. 레이더 사각지대인 초저고도로 침투하는 거예요. 사실상 스텔스 효과를 내는 겁니다. 북한의 대공 방어 체계 정보를 미리 입력해서 방공망을 피해가는 경로로 날아가도록 설계되어 있거든요. 레이더 앞에서 사실상 투명 인간이 되는 거죠. 현무 3 시리즈의 사거리를 보면 입이 떡 벌어집니다. 현무 3A는 500km, 현무 3B는 1000km, 현무 3C는 무려 1500km입니다. 이 숫자를 지도에 대입해 볼까요? 서울에서 베이징까지 약 950km입니다. 도쿄까지는 약 1160km죠. 계산 나오시죠? 현무 3C 한 발이면 베이징과 도쿄를 포함해서 동북아시아 강대국 수도와 심장부가 전부 타격권 안으로 들어옵니다. 중국이 경악한 게 바로 이 순간입니다. 베이징이 사정권에 들어왔다는 거죠. 일본이 당황한 것도 이 순간입니다. 도쿄가 사정권 안에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물론 우리가 실제로 중국이나 일본을 공격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지만 억제력이라는 게 뭔지 아세요? 건드렸다간 우리도 피해를 입는다는 계산이 서는 순간 함부로 못 건드리는 겁니다. 대한민국이 더 이상 호구가 아니라는 걸 온몸으로 보여주는 거죠. 발사 플랫폼도 다양합니다. 트럭에 싣고 어디서든 발사할 수 있고 군함에서도 쏠 수 있고 잠수함에서도 발사 가능합니다. 육군, 해군, 해병대, 전방위 분산 배치가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적이 우리 발사기지를 선제 타격한다 해도 이미 다른 곳에서 발사가 진행되는 거죠. 숨기기도 쉽고 찾기도 어렵습니다. 대한민국의 보복 능력이 사실상 파괴 불가능한 수준이 된 겁니다. 바다에 숨긴 마지막 칼, 잠수함 발사의 완성. 여러분, 가장 무서운 무기가 뭔지 아세요? 가장 강력한 무기가 아닙니다. 절대 없앨 수 없는 무기입니다. 적이 아무리 우리 땅을 초토화시켜도 바닷속 깊은 곳에서 살아남아 반드시 보복하는 능력. 이게 바로 제2경 능력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이 능력을 독자적으로 완성했습니다. 도산 안창호급 잠수함에 현무 미사일이 실렸습니다. 바다 깊은 곳에 들어간 잠수함은 아무도 찾을 수 없습니다. 어디 있는지 알 수 없으니 없앨 수도 없습니다. 본토의 모든 미사일 기지가 파괴되어도 괜찮습니다. 잠수함은 살아있으니까요. 그리고 그 잠수함은 반드시 적의 심장부를 향해 현무를 발사합니다. 이게 바로 억제력의 핵심입니다. 핵 잠수함 보유국들만 가질 수 있다고 여겨지던 이 능력을 대한민국이 재래식 잠수함으로 구현해낸 겁니다. 세계가 놀란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보다 국방비가 수십 배 많은 나라들도 이 조합을 완성하는데 엄청난 시간이 걸렸거든요. 근데 대한민국이 해낸 겁니다. 예산 한계 속에서도 핵심만 골라 가장 효율적인 억제 구조를 완성한 거죠. 잠수함 발사의 또 다른 장점이 있습니다. 적국 근처 바다까지 몰래 접근해서 발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지상기지에서 쏠 때보다 훨씬 짧은 시간 안에 목표물에 도달할 수 있어요. 탐지도 어렵고 요격도 어렵습니다. 어디서 날아오는지 알 수 없으니까요. 북한 입장에선 악몽 중에 악몽입니다. 중국도, 일본도 이 잠수함이 지금 어디 있는지 알 수 없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행동에 제약을 받는 거죠.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이 선택한 비대칭 억제 전략의 완성판입니다. 핵무기는 없지만 핵 보유국 수준의 생존성과 보복 능력을 갖춘 나라, 핵을 쓰지 않고도 핵 억제력을 구현한 나라, 지구상에서 이런 나라가 몇이나 되겠어요. 대한민국이 그 반열에 드디어 올라선 겁니다. 30년의 굴욕이 이제 완전히 다른 얘기가 되었습니다. 마하오의 악몽, 현무 7이 온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들만으로도 이미 충분히 무섭죠. 근데 여러분, 진짜 게임 체인저는 따로 있습니다. 전 세계가 지금 이 기술 하나에 목숨을 걸고 있거든요. 바로 급초음속 미사일입니다. 마하 5 이상, 초속 1.7km. 서울에서 발사하면 베이징 상공까지 단 9분이면 도착합니다. 라면 하나 끓일 시간도 안 되는 찰나에 정 머리 위에 떨어지는 거예요. 현무7로 추정되는 차세대 미사일이 바로 이 극초음속 영역을 향하고 있습니다. 공식 확인은 아직이지만 여러 정황과 전문가 분석을 종합하면 우리가 이미 핵심 기술 확보 단계에 들어선 것으로 보입니다. 2025년 자료들을 보면 스크램제트 엔진 연소 시험에 성공하고 핵심 소재 기술까지 확보한 걸로 추정되거든요.
속도가 주는 공포가 뭔지 아세요? 단순히 빠른 게 아닙니다. 요격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기존 탄도미사일은 야구공처럼 포물선을 그리기 때문에 어느 정도 궤적 예측이 가능합니다. 사드나 패트리어트가 그렇게 막는 거죠. 근데 극초음속 미사일은 이 상식을 완전히 파괴합니다. 대기권 밖으로 나갔다가 들어오면서 물수제비처럼 불규칙하게 방향을 바꿉니다. 어디로 튈지 모르는 럭비공을 총알로 맞추는 거랑 같은 거예요. 현재 지구상 어떤 방어 체계로도 완벽하게 막는 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러시아가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킨잘이라는 극초음속 미사일을 실전에 사용했을 때 세계가 경악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무기 저장고가 킨잘 한 발에 완전히 박살났는데 당시 방공망은 미사일이 날아오는지조차 몰랐으니까요. 대한민국이 개발 중인 극초음속 미사일이 완성되는 순간 한반도를 둘러싼 힘의 균형이 또 한 번 완전히 뒤집히게 됩니다. 탄두 중량은 2.5톤으로 추정되고 지하 60m 이상 강화 콘크리트를 관통하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사거리는 500km 이상, 종말 속도는 마하를 훨씬 넘는 수준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잠수함 발사 플랫폼까지 결합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어디서 날아오는지도 모르고 요격도 안 되는 극초음속 미사일이 바닷속에서 발사되는 겁니다. 이게 현실이 되는 날, 대한민국은 명실상부 세계 최강 수준의 비핵 억제력 보유국이 됩니다. 세계가 살아온다. K방산 신화의 비결. 자, 이제 조금 다른 얘기를 해볼게요. 이 모든 첨단 무기 개발이 단순히 안보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돈이 됩니다. 엄청나게 많은 돈이요. 2023년 기준 한국의 방산 수출액이 얼마인지 아세요? 무려 170억 달러. 우리 돈으로 22조 원이 넘습니다. 국내 총생산의 1%를 차지하는 거대한 시장이 된 거죠. 그리고 한국은 세계 9위 무기 수출국으로 도약했습니다. 도대체 왜 까다롭기로 소문난 유럽과 중동 바이어들이 미국과 독일을 제치고 메이드 인 코리아를 선택했을까요? 여기엔 7가지 치밀한 승리 공식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생존 본능이 만든 품질입니다. 우리는 아직 휴전 중인 나라입니다. 영하 30도 혹한, 영상 40도 폭염, 거친 산악지형에서 구르고 터지며 검증된 무기라는 신뢰가 있습니다. 실전 환경에서 검증된 품질. 이게 첫 번째 무기입니다. 두 번째는 압도적인 납기 준수입니다. 전쟁이 코앞인데 3년 뒤에 준다고 하면 사겠어요? 독일 전차 공장이 연간 30대 생산할 때 한국은 100대, 유사시엔 300대를 찍어냅니다. 계약서에 2년 쓰면 진짜 2년 안에 갖다 줍니다. 이 속도에 세계가 반했습니다. 세 번째는 파격적인 기술 이전입니다. 선진국들은 기술을 절대 안 주려 하죠. 근데 한국은 고기 잡는 법도 가르쳐 준다고 합니다. 현지 생산 기술까지 넘겨주는 거예요. 대신 핵심 부품 공급망은 우리가 주고 있으니 계속 돈이 들어오는 구조죠. 네 번째는 미친 유지보수 속도입니다. 미국 부품은 석 달 걸릴 때 한국은 일주일 만에 쏴줍니다. 문제 생기면 엔지니어가 바로 날아갑니다. 한국과 거래하면 사후 서비스 걱정 없다는 평판이 재구매율 1위의 비결이 된 거죠. 다섯 번째는 소프트웨어 독립입니다. 핵심 소프트웨어가 국산 허율 90%가 넘습니다. 남의 말 허락 없이 내 맘대로 팔 수 있는 자유. 이게 협상력을 키웁니다. 여섯 번째는 뿌리 기업 생태계입니다. 대기업만 돈 버는 게 아니에요. 엔진, 변속기, 센서만 만드는 수백 개 중소기업이 뒤에서 밉니다. 이 단단한 생태계가 진짜 힘이죠. 일곱 번째는 가격 경쟁력입니다. 성능은 미국, 독일과 동급인데 가격은 30% 쌉니다. 예산이 한정된 나라들한테는 대체 불가능한 선택지가 된 겁니다. 이 7가지가 동시에 맞물리면서 대한민국 방산 신화가 탄생했습니다. 고슴도치의 역습, 전략적 자율성의 시대. 여러분, 고슴도치가 곰을 이길 수 있을까요? 팀으로는 절대 못 이깁니다. 근데 곰이 고슴도치를 함부로 잡아먹으려 하지 않는 이유가 있죠. 먹으려고 물었다간 온몸에 가시가 박히니까요. 대한민국이 선택한 전략이 바로 이겁니다. 30년 전부터 치밀하게 준비해온 고슴도치 전략이죠. 우리는 중국, 러시아, 잠재적 위협국들과 정면 대결을 펼칠 만큼 경제력과 군사력이 크지 않습니다. 그걸 잘 알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를 건드리면 반드시 감당하기 힘든 대가를 치르게 만드는 것. 그게 고슴도치 전략의 핵심입니다. 공격적 억제. 도발하면 극심한 피해를 입힌다는 메시지를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죠. 이 전략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볼게요. 중국이 한국을 위협하려 할 때 현무삼시 한 발이면 베이징이 사정권이라는 걸 중국 군부가 계산합니다. 그 계산이 행동에 제약을 가하는 거죠. 일본이 독도 문제로 군사적 압박을 가하려 할 때 도쿄까지 닿는 미사일이 있다는 사실 하나가 억제력으로 작동합니다. 북한이 핵도발 징후를 보일 때 현무호가 평양 지하 벙커를 정확하게 타격할 수 있다는 사실이 김정은의 손을 멈추게 만드는 거예요. 이 전략이 가져온 가장 큰 변화가 뭔지 아세요? 미국과의 관계가 달라졌습니다. 우리가 독자적인 억제력을 갖추기 전까지 우리는 미국한테 사실상 을이었습니다. 미국이 주한미군 철수를 언급하면 벌벌 떨어야 했죠. 주한미군 방위비 협상에서도 약자의 위치였어요. 근데 지금은 다릅니다. 우리 스스로 일정 수준의 억제력을 갖추고 있으니 미국과의 협상 테이블에서 대등한 파트너로 앉을 수 있게 된 거죠. 전략적 자율성이 생겼다는 얘기입니다. 미국 눈치만 보지 않아도 되고 중국 비위만 맞추지 않아도 되는 외교적 공간이 생긴 겁니다. 핵무기 없이도 강대국들 사이에서 우리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군사적 토대가 마련된 거죠. 이게 얼마나 대단한 변화인지 아세요? 불과 20년 전만 해도 상상도 못했던 일입니다. 대한민국이 진짜 강대국의 언어로 말하기 시작한 겁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할 건 이 힘을 지키는 법. 여러분, 지금까지 대한민국이 이룬 것들을 쭉 살펴봤습니다. 정말 대단하죠? 근데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한 가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모든 것이 저절로 유지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방심하는 순간 30년의 노력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어요. 지금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외교 리스크 관리입니다. 우리가 무기를 많이 팔수록 중국과 러시아는 불편해합니다.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과 연결된 우리 입장에서 보복을 당하지 않도록 정교한 외교력이 필요합니다. 수출 국가를 중동, 남미, 동남아시아 등으로 다변화해서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균형을 찾아야 합니다. 무기 하나 팔고 외교 10개 잃으면 안 되거든요. 두 번째는 초격차 기술 확보입니다. 지금 번 돈을 다시 연구개발에 쏟아부어야 합니다. 튀르키예나 폴란드도 언젠가 기술 배워서 자기네 걸 만들려 할 겁니다. 그때 우리가 이미 한 세대 앞선 기술을 갖고 있어야 계속 팔 수 있습니다. 극초음속 미사일, 인공지능 무기체계, 드론 전쟁 대응 능력에 예산을 집중해야 합니다. 격차를 벌려놓지 않으면 10년 뒤에는 팔 게 없어집니다. 세 번째는 품질 완벽주의입니다. 스마트폰은 고장나면 고치면 됩니다. 하지만 무기는 고장나면 사람이 죽습니다. 불량률 0.1%도 용납이 안 됩니다. 사고 한 번이면 메이드 인 코리아. 신뢰가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협력업체의 품질 역량을 대기업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합니다. 이 부분만큼은 절대 타협이 없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것만큼은 꼭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방위산업은 단순히 무기 파는 장사가 아닙니다. 창원, 구미, 평택의 부품 공장들이 24시간 돌아가면서 일자리를 만들고 지역 경제를 살립니다. 미사일용 내열 세라믹이 반도체 장비로 진화하고 전차용 센서가 전기차 안전장치로 이어집니다. 국방 예산이 그냥 사라지는 돈이 아니라 미래 산업 투자로 순환되는 구조인 거죠. 대한민국은 이제 눈치 보던 나라에서 눈치를 주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30년의 굴욕이 30년의 저력으로 폭발한 결과입니다. 이 힘을 어떻게 쓰고 관리하느냐에 따라 한반도의 미래가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살고 계신 이 나라가 세계를 바꾸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말 대단하죠?